없어? 여기는 별로 읽을 거 없지. 근데 이 다음 페이지가 좀 수두룩하지. 아, 안 써? 아이고 잘했다. 착하다. 오, 읽었어.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읽었지. 넌 핵심을 빨리 잡았으려나?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 이게 왜 움직이는 거지? 소리 짓인가? 모집단과 표본. 쌤 말씀 한번 들어보이소. 통계조사에서요. 예를 들면 시청률을 조사한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시청률 높았던 건 뭐가 있었을까? 내가 기억하는 거는 태조 왕건. 시청률이 정말 대단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국민 절반은 이거 봤다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간에 이게 원래는 한 80부작인가에서 끝날 드라마였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250부작으로 한 4배인가 이게 늘어났 4배인가 3배인가 늘어났다고 내가 들었거든. 원래는 한 80부작 할 거였는데 250부작 정도로 이게 엄청 확대 증편되고 이게 3년인가 했어 이거 드라마를 3년 하는 거 맞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태조 왕건이 태어날 때쯤 해가지고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뭐 그 시대에 뭐 쟁쟁한 인물들 주변 얘기 하는데 그 전부 다 이제 재미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TV 앞에 끌어모았는데 그때 넷플릭스 없었죠. 쿠팡 플레이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거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린 태조 왕건은 별로 볼품이 없었어. 그런데 청년 태조 왕건이 최수종이 맡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 실제 나이는 훨씬 많습니다. 내가 학생 시절 때 그 사람이 청년이었으니까 그 사람 나이 많습니다. 60대 할아버지일걸? 70대인가? 아무튼간에 60대는 확실해. 그런데 그 사람이 청년 왕건의 배역을 맡고 나서부터 시청률이 막 치솟더니만 등장인물이 막 수백 명이야 이게. 수백 명. 나왔다 죽었다가 다시 나오고 죽었다가 다시 나오고 1인 2역하고 막 1인 3역하고 나중에 드라마 속 오게티 이래가지고 죽었던 사람 또 나온다는 뭐 그런 얘기 하고 뭐 그랬었거든. 그런데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증편해가지고 내가 알기로 이때 한 편 출연하면은 한 회 출연하면은 출연료가 3천만 원이라고 했던 거야 최수종이 이 당시에 5천만 원이라고 했던 한테 그랬고 여기다가 곱하기 걔가 그 사람이 출연 안 한 회차가 없으니까 주인공이잖아. 출연하는 회차가 없으니까 이만큼 벌었단 말이야. 아따 많이도 번다. 근데 이게 정말 부럽다 부러워.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최수종이랑 그 드라마 관련자들을 불렀는데 그때 불렀을 때 주제가 봉사활동하는 방송인들을 불러모았거든. 근데 그 속에 한 명으로 와서 이제 말씀하는 걸 내가 봤단 말이야. 그래 보려고 봉사활동 하시는구나 하고 좋게 보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시청률이 뭐 30%라는 둥 이런 거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거든. 너 드라마 보십니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전 국민이 30%가 이 드라마 본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 거지? 혹시 알아요? 만약에 나한테도 물어보고 너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으면 이게 전수조사였을 거야, 그지? 그런데 다 물어보지는 않았고 일부만 뽑아가지고 물어봤을 거야. 전 국민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일부만. 내가 궁금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시청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 전 국민을 대표할 만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특정 지역에 TV 수상기에다가 시청률 조사하기 위한 특정 장비를 설치를 한대요. 그래서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망가구가 있다. 망가구가 일요일 저녁 8시에 TV를 탁 켜잖아. 그러면 켰는데 TV 채널이 KBS KBS ETV 이렇게 딱 찍히면 10,000개 중에서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찍히면
만 개 중에서 5천 가구가 태조 왕건을 켰구나. 이렇게 하면은 시청률이 50%다. 막 이렇게 하는 모양이야. 자, 그런데요. 대한민국 사람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한다면 그 통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만 뽑아낸 거를 표본이라고 하겠지. 뽑아낸 걸 표본이라고 하고 아무튼 어감이 별로 안 좋아 표본이라는 말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표본실의 청개구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청개구리는 주로 어떤 모양이었냐면 이러고 있었거든. 여기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었거든. 표본이란 말이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대표라고 하면 어떨까? 대표.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전 국민이 5천만인데 지금은 4,900만으로 줄었는가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는 5천만 하지.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전 국민을 2천만이라고 했더라고. 2천만 100년 전에는. 지금은 전 국민은 5천만 하지. 그 중에서 100개를 뽑았다. 표본을 100개를 추출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몇 개를 추출했냐?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n을 써서 나타내요. n은 100 이렇게 하면 표본 크기가 100 알아듣겠지. 그렇고 당연히 표본은 모집단보다 더 많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니? 그죠? 근데 간혹 한 번씩 일본에서 수입하는 뭐 수산물 후쿠시마 그 사건 이후로는 우리가 현재 일본에서 수산물을 수입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어저께 그러고 있었어 하는 거를 어저께 내가 또 한번 확인했어. 국회에서 총리랑 대구 수성갑 의원이랑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나오는 내용을 내가 듣고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그때 또 오랜만에 확인했어요. 후쿠시마 사건이 있은 지 지금 10몇 년째야? 2012년인가 있었지 아마? 그 지금 2026년이니까 14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거기 어민들은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참 불쌍하게 됐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이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거든. 부릅뜨고 그 감시해야 돼.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 임의 추출이라는 것은 보세요.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는 걸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대상이 될 확률과 다른 사람 누군가가 대상이 될 확률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게 임의 추출이에요. 만약에 주관이 개입이 되면은 내가 추출될 확률이 달라질 수 있겠지. 근데 정치인들 뭐 인기 조사하고 뭐 정당 인기 조사하고 그럴 적에 주로 어느 특정 시간에 전화 조사를 하고 특정 지역에 전화 조사를 하고 막 그렇다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남자들하고는 조사 대상으로 남자를 이렇게 채택하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고. 그래서 주로 전화 조사하면 여자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남자들은 또 전화 오면 끊어버린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린대. 그게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전화 오면 좀 받아주지 이러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번씩 나한테 전화가 오잖아. 그럼 받았다가 얘 여기는 끊어버리더라고 나도. 그래서 진짜 끊는구나라는 거를 나도 확인했습니다. 나도 진짜 끊더라고. 복원 추출은 한번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그 상태에서 또 뽑고 이렇게 하는 거 복원 추출이고요. 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 처음에 뽑았던 게 다시 복원된 상태에서 뽑기 때문에 다시 뽑힐 확률이 변함이 없겠지.
맞죠? 1에서 6까지 각각 번호가 쓰여져 있는 공이 한 개씩 한 개씩 총 6개가 뭐 상자 안에 들어있다. 거기서 공 하나 꺼내서 1인 걸 확인하고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또 공을 꺼낼 때 1이 나올 확률이 변함이 없겠지. 복원 추출은 그런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비복원 추출은 한번 꺼낸 거를 보고 밖에 빼놓고 한 개 줄어들었겠지. 그 상태에서 또 하나 뽑는 거, 이런 게 이제 비복원 추출입니다. 문제 속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임의 추출은 복원 추출로 간주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뽑을 때랑 두 번째 뽑을 때랑 표본을 100개를 뽑는다고 할 때 처음에 뽑히는 표본이랑 100번째 뽑히는 표본이랑 뽑힐 확률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 소리겠지? 그 소리가 되겠네. 그 다음에 경우의 수랑 관련돼 있는 요거는 뭐 앞에서 했던 그냥 그대로가 아닌가 읽어보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크기가 m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합니다. 복원 추출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나 이런 거는 문제를 본 적도 없고 내본 적도 없고 풀어본 적도 없는 것 같거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하지 마십시오. 참고하지 마세요. 비참고. 참고. 그게 뭔가 싶네요. 혹시라도 문제 풀다가 나오면 그때 하기로 할게. 비참고. 자, 여기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1번 어디 갔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2개의 공을 한 개씩 복원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첫 번째 빨간 거, 두 번째는 빨간 거, 노란 거,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다 나올 수가 있지. 그러면은 좀 전에 내가 비참고라고 했던 그 내용이구나 이게. 그냥 5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5가지.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거 5가지.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5가지. 그러니까 5 곱하기 5. 이거 특별히 뭐 공부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다 비슷하죠? 지나갑니다. 이거 하나하나 푸는데 몇 초 안 걸릴 거야. 다 지나가겠습니다. 아이코 18번. 요거는 이 뒤에 표본 평균이라는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거든. 배치가 이 자리가 아닌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모평균과 표본평균 가겠어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 이거 발음을 연달아서 한 5번 했는데 한 번도 안 틀리고 발음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표본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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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평균. 자, 지훈아 네가 해봐. 3개. 오, 의외로 되네. 비나, 니도 한번 해보자. 5번만 해보자. 근데 이 여기 가르칠 때 꼭 시키는 일이거든. 5번. 천천히 해도 된다. 여기 4번째 틀리지.
좋았어. 이번엔 너 한 번 해보자. 5번만 하자. 천천히 해야 된다.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오, 5번이 아니고 6번을 하네. 정신없지? 이거 발음할 때. 이쪽에 해보고 싶은 사람. 알았어요. 이쪽은 내가 알아. 시키면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시키면 몰라. 선아가 같이 있었으면 둘이 같이 시켰으면 몰라도. 자,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 TV 시청률 조사,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평균 키라던가. 아니면 하루 동안 스마트폰 사용 시간, 그런 거를 특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할 때 x의 평균을, 그리고 x의 분산을, 그리고 x의 표준 편차를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줄여서 얘는 스몰 m, 여기는 시그마 제곱, 얘는 그냥 시그마,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문제가 뭡니까? 모집단 다 조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간이 없습니다. 5천만 원한테 어떻게 다 물어보겠어요? 어제 아침에 뭐 먹었는지 물어보는 것 자체만도 엄청나게 힘든 일일 거야. 두 번째,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사람 앞에 전화 한 통씩만 날려도 요즘은 전화 거는 게 거의 무제 아닌가? 그러니까 별로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우리한테 요금 징수를 안 하는 거지만, 만약에 회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아마 월요금 얼마씩 받을걸. 한국전력에서 전기비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 집전화 같은 거 아예 안 써도 있으면은 그 자체로 그냥 원료금 내야 돼요. TV도 마찬가지야. 안 봐도 원료금 무조건 내야 되고, 전기도 마찬가지야. 아예 안 써도 월 얼마 줘야 되고, 물도 마찬가지야. 하나도 안 써도 월 얼마씩 다 줘야 돼요. 다 있어요. 기본 요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표본을 뽑아갖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본들 뽑아서 하는 조사에 대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모집단에서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에서 각 대상을 x1, 두 번째 뽑은 대상을 x2, 세 번째 x3, 이런 식으로 해서 n번째 뽑은 대상을 xn, 그러면 총 n개 뽑은 거 맞죠? xn이라고 할 때에 이미 추출한다 했으니까 이 각각이 뽑힐 때에 복원 추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원 추출을 하였고, 이 각각이 뽑힐 확률이 서로 같았어야 한다는 얘기야. 이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들 n개의 평균이면은 n개를 다 더해가지고 별량의 개수 n으로 나누면은 평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표본 평균인데, 표본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가 이거 복소수처럼 생겼지? 복소수처럼 생겼지? 맞잖아. 그때 저 위에 있는 짝대기를 바라고 읽었어요. 마찬가지로 요거 x 읽고 위에 바 읽으면 되거든요. x바, 뭘 봐, 나만 바라봐, 실컷 봐 등등 바로 끝나는 말잇기 놀이, 이런 것도 재밌었는데, 어쨌든 x바는 n개 뽑은 표본들의 평균이다. 그래서 이름이 표본들의 평균인데 의를 빼고 표본 평균이라고 읽는다.
그 다음에 이건 표본이니까 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러면은 편차가 되겠지. 편차의 제곱이야. 그런 식으로 모든 편차의 제곱의 합을 계산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는 여기가 우리가 중학교 때는 별량의 총계수인 n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 방식이 발전하면서 저기를 n이 아니라 n-1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고등학교 통계학 수준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교과서에. 어쨌든 n-1로 나눕니다. n이 아니라 중학교 때는 n이었는데 n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지. 여기가 좀 달라요. n-1로 나눠요. 별량의 총 개수 마이너스 1로 나눈다. 그것이 뭐냐? 표본 분산이다. 표본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계산하면 표본 표준 편차가 되는 것이죠. 말 어렵지? 와,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자, 헷갈리지 마라 하면서 우리한테 주의를 줬어. 한번 볼게. 표본 평균 x바와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는 혼동하지 마라. x바의 평균 이 x바 이거하고 혼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간략하게 설명할게. 이거는 한 번은 들어봐야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x1을 추출을 했어. x1을 추출을 했어. xn까지 추출을 했어. 그런 다음에 얘네들의 평균을 조사한 게 x바라고 했지. 표본 평균.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누는 거였잖아. 그런데 그 짓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짓을 또 해. 또 표본 평균. 아니, 표본. 또 다른 또 표본. 또 다른 또 표본. 해가지고 또 n개 추출한 것들 얘네들의 평균을 또 조사를 해. 그러면 또 다른 평균이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평균을 여러 차례 내는 거예요. 편의상 얘들도 이름을 붙이자.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구한 표본 평균, 두 번째 구한 표본 평균, 세 번째 구한 표본 평균 그런 식이야. 그래서 여러 개의 표본 평균이 나왔는데 그것들의 다시 평균이야. 표본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얘기했지. n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n으로 나누면은 이게 표본 평균이 된다. 근데 그 짓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등등등 해서 얻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아, 그런 것이구나.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얘들이 아닙니다. 얘들은 수능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 내신 시험에도 나오기 어려워요. 나오기 어려운데 어쨌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만나면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다. 이거. 이건 모든 시험에 다 나옵니다. 표본 평균이 평균, 표본 평균이 분산, 표본 평균이 표준 편차. 이야. 모평균이 그리고 모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것이 m이고 그것이 시그마인 경우에는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x바의 평균은
x의 평균과 같다. 다 성립한다. 그런데 x바의 분산은 이게 x의 분산이니까 x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것과 같다. x바의 표준 편차는 이것에다가 루트를 붙이는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여기까지 외워야 해. 외워야 해. 외워야 돼. 이 x바는 이 x랑 같다.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특히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발음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건 5번 해도 틀릴 것 같지는 않아.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같이 들리네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주어진 경우,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주어진 경우 표본 평균이 평균, 표본 평균이 분산, 표본 평균이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아시겠지만 그냥 모집단에 있는 자료를 가져다가 쓸 수 있다 그 뜻이야. 생각해봐봐.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어떤지를 알아. 표본 뽑아도 그렇겠지 하고 그냥 갖다 쓰는 거야. 그런데 이걸 이렇게 구태여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하는 책이 얘밖에 없습니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표본 평균의 확률. 모집단이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하면 거기서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추출을 하게 되면 그 n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 x바가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되는데 그 확률 변수 x바가 정규 분포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x 입장에서는 이것이 평균이고 이게 분산이거든. 근데 x바 입장에서는 이것이 평균이고 이것이 분산이거든. 그래서 식이 좀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도 표준화라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표준화를 하려면 확률 변수 z는 확률 변수 x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었어. 그것처럼 여기서 표준화를 하려면 확률 변수 z는 확률 변수 x바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야 해. 표준 편차로 나누어야 해. 그러면 표준화가 되는 것이야. 여기까지 해서 벌써 잠이 오다니. 물 한 잔 마시고 있어. 여기부터 끔찍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거야. 물 한 잔 마시고 있어. 저 주머니 보이지?
까마득하다. 너무 옛날에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합니다. 이 시행을 4번 반복하여 4번 진짜 너무 많은데 4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때 x바가 4분의 11이 될 확률은 얼마인가요? 이랬습니다. 저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x바라는 것은 표본 4개를 현재 더해가지고 4로 나눈 거를 의미하잖아. 지금 4개 꺼낸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 값이 4분의 11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 얘기냐? 표본 4개 꺼내가지고 더한 값이 11이 될 확률을 구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가볼게요. x1, x2, x3, x4를 더해서 11이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 돼. 모든 경우의 수는 아마도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일걸. 그렇겠지? 모든 경우의 수는 6의 4제곱일 거야. 그러면 특정 경우의 수는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각각 1에서 6까지 자연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저 상황을 보시고. 그거 뭐였더라? 감, 사갑에 합쳐가지고 몇 개만 사와라.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자연수 정수의 개수, 뭐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이게 대박 문제인 게 뭐냐 하면은 이 전부 다 1에서 6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힘들어. 4개 더해가지고 11이 되는 경우 수가 이게 얼마나 많을까? 한번 열심히 찾아볼게요. 우선은 누가 누군지는 관계없고 순서는 생각지 말고 숫자만 따져보자. 6이 하나 있고 5가 하나 있고 그러면 4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고 6이 하나 있고 4가 하나 있고 1이 하나 있고 그러면은 4개 합쳐갖고 11이 되는 건 아니잖아. 하나 더 줄여야 되겠네. 6이 하나 있고 3이 하나 있고 1이 하나 있고 1이 하나 있으면 그러면 4개를 더해가지고 10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이 하나 있고 2가 하나 있고 2가 하나 있고 1이 하나 있으면 또 가능하겠지. 또 그 다음에 이제 6이 있는 경우는 다 한 것 같은데 5가 하나 있고 5가 하나 있고 이것도 안 되겠는데 5가 하나 있고 4가 하나 있고 1이 하나 있고 1이 하나 있고 5가 하나 있고 3이 하나 있고 2가 하나 있고 1이 하나 있고 5가 하나 있고 2가 하나 있고 2가 하나 있고 2가 하나 있고 5 됐지.
이번에는 가장 큰 수가 4인 경우로 가보자. 4 하나 있고 4 하나 있고 이미 8이야. 2 하나 있고 1 하나 있고 이건 다 한 것 같아. 4 두 개 있는 경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4 하나 있고 하나 줄여서 3 하나 있고 3 하나 있고 1 하나 있고 요거 괜찮다 그지? 4 하나 있고 3 하나 있고 2 하나 있고 2 하나 있고 요거 괜찮고 4가 들어가는 경우도 이거 다 한 것 같아. 오 꼬떡꼬떡 하는 거 보니까 너네 공부했구나 이전에. 3이 하나 있고 3이 하나 있고 3이 하나 있고 2가 하나 있고 그러면 사실상 다 찾은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이제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여기다 얹으면 될 것 같은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지. 4팩 나누기 2팩 12 한꺼번에 하자. 12 요것도 12 이거 두 개 있잖아. 12 요거는 24 이건 4개 12 12 12 4 다 더해보겠습니다. 36 60 20 24 104 요거 6 4개 중에서 6 하나 일단 지우자. 1 안 지워지네. 그러면 3 52 또 3 26 또 3 13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될 것 같아. 9 곱하기 18 72 162 그다음 위에는 13 그래서 이게 기하분수 상태니까 답을 내면 175 이건 답 맞는지 확인하고 와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무 오래전에 이걸 한 것 같거든.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방금 20 몇 번이었을 텐데 19번 19번 175 보이나? 이거 보이나 이거? 했다. 아 그렇구나. 자, 요 주머니 문제는 다 그렇게 하시고요. 24번 그렇지. 표본 크기가 2니까 좀 그럴듯한 것 같아. 아까 4라고 할 때 너무 힘들어 보였어. 아 이번에는 크기가 3인 걸로 해서 또 했네. 그래가지고 우선은 1은 3a 더하기 b라고 합시다.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쉬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요 놈을 식으로 써보면 표본 1개, 표본 2개 평균 그것이 2분의 3 이상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표본 2개 값 더해가지고
3 이상이 된다 이 뜻이잖아 이게. 그럴 확률이 12분의 7이다 이런 얘기고 아 그런데 0이나 1이나 2 세 개의 숫자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값이 될 수 있는 건 0이나 1이나 2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3 이상이 되려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인 경우가 되든지 아니면 둘 다 2인 경우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1이 나오고 두 번째는 2가 나올 확률 플러스 그 다음에 처음에는 2가 나오고 두 번째는 1이 나올 확률 플러스 처음에 2가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올 확률 이 세 개의 확률을 더한 게 얘라는 도일이겠지. 이해가 되고 있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를 봅시다. 하나 뽑아갖고 1이 나올 확률이 2A거든. 하나 뽑아갖고 2가 나올 확률이 B거든. 그럼 처음에는 1이 나오고 두 번째는 2가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 2A 곱하기 B가 됩니다. 처음에는 1이 나올 확률, 두 번째는 2가 나올 확률. 처음에는 2가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올 확률. 처음에 2가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올 확률. 이것들을 다 더한 것이 12분의 7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어렵지 않니?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제 대강 요거하고 연립방정식 계산하면 A하고 B는 다 알 것 같거든. 자 볼게요. B를 이거 B제곱 더하기 4AB는 12분의 7인데 보니까 A는 1-B 나누기 3이고 여기다가 A 대신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B제곱 더하기 4B 1-B 나누기 3은 12분의 7이 돼요. 따라왔지? 양변에 3을 곱하겠습니다. 12를 곱하겠습니다. 12B 제곱 16B 마이너스 16B 제곱은 7 이래 되겠지? 이거 한쪽으로 모아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4B 제곱 마이너스 16B 플러스 7은 0 이 수분이 되네. 2BB 7, 1 B는 확률값이므로 2분의 1만 가능합니다. 2분의 7은 너무 큰 확률값이야. 그러면 아까 전에 요거 더하면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분의 1이어야 되고 A는 6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다 구했고 마지막 답 처리. 확률 변수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걸 더해서 3으로 나누면 그것이 이게 돼요.
그 값이 3분의 5보다 커지겠다, 같아지겠다 하면 확률 변수를 3개를 뽑아서 더한 값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을 1, 2, 2 이렇게밖에 없지? 그런데 얘는 순연이잖아. 그러니까 1, 2도 있지만 2, 1, 2, 2, 1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세 번 뽑았는데 한 번은 1이 나오고 두 번은 2가 나왔다 이 소리야. 그러니 3 곱하기 2a 곱하기 b 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세 번 연속으로 다 b가 2가 나와야 되니까 b 세제곱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a하고 b에다가 이 숫자를 저기 대입하면 답이에요. 자, 대입합니다. 여기까지가 1이야. 그리고 b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공분하면 8분의 3 이래 돼요. 8분의 3. 오늘 하는 거 이거 유독 힘든데. 지나가십니다. 음... 30번.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좀 쉬운 느낌이야. 뭐만 있으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필요한 공식 확인하겠습니다. x바의 평균은 x의 평균이랑 같다. x바의 분산은 x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 정기분포 따르는 모집단에서 여기서는 확률 변수가 x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x의 평균이니까 요거 20. 요거는 x의 분산이니까 요만큼이 4가 되는 거예요. x의 분산이니까. x바의 평균은 m, 그거 20. 분산은 20분의 1이다. 요 전체 계산값이 20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에는 80이 되겠죠, 이게? 어딨니? 80. m과 n을 더하세요. 100입니다. 100. 요런 건 오히려 쉽다. 38번. 요 공식 계속 사용할 거예요. 먼저 a 더하기 b가 7분의 5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합시다. 7분의 5.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을 해요. a 더하기 2b 더하기 7분의 6이 7분의 12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더하기 2b는 7분의 6이 됩니다. 바로 앞에 a 더하기 b는 7분의 5가 있었고 지금 a 더하기 2b가 7분의 6이므로 둘이 빼면 b의 값이 7분의 1임도 알 수가 있고요. 그걸 여기다가 넣거나 하면 a의 값이 7분의 4로
바로 나옵니다. A하고 B는 알았어요. 이제 이거를 하려면 표본 크기가 궁금하다면 x의 분산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표를 완성해 놓고 시작할게. 여기가 7분의 1, 여기는 7분의 4. x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입니다. 자, 요거 계산합니다. 요거 제곱하고 곱하고 7분의 4 제곱하고 곱하고 4 제곱하고 곱하고 그지? 18 빼기 평균은 여기 있네. 7분의 12의 제곱 이렇게 돼요. 아 힘들다. 26이고요. 26 7의 제곱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26 곱하기 7 빼기 1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그냥 해야 되는구나. 7, 6, 42, 7, 14, 182, 빼기 144, 38 이래 된다, 그지? 7의 제곱분의 49분의 38 됐을까요? 그것을 이제 여기다 가져오는 거야. 49분의 2는 표본 크기 n분의 1 그 다음에 49분의 38이니까 이건 n이 19임을 알려주는구나. 그죠? 너도 좀 하면 안 되니? 푸는 거 같아. 아 그래요. 이 다음에는 중 다 할 거야. 56번 하나 할게요. (159가) 하나씩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다. 다행이네. 한 개씩밖에 없어서. 이 주머니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 표본 평균을 x발하자. 그러면은 이게 표본의 크기가 2밖에 안 되면 여기 판때기를 이렇게 만들면 좋아요. 둘이 더해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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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여기 9개의 칸 안에 들어있는 것은 표본 평균이 될 수 있는 값들입니다. 1, 3, 5, 7, 9, 함께
돼요. 따라서 x바가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것이 9냐? 여기 있네. 9 맞아. 이제 3 이상일 확률을 물으면 여기 확률, 여기 확률, 여기 확률, 여기 확률을 다 더하라는 뜻이거든.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여기 확률을 1에서 빼야 해.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 확률을 계산을 하시려면 1에서 뺀다. 첫 번째 확률 변수도 1이고 두 번째 확률 변수도 1이 나올 확률을 뺀다 이런 얘기야. 보면 처음에 셋 중에서 하나 꺼냈는데 1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지 뭐 딴 거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임의 추출이고 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두 번째 꺼낼 때도 1이 나올 확률은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1 빼기 9분의 1이므로 9분의 8이라고 했어야 해. 얘는 틀렸어. 요 다음은 이론이 얘네들을 구하려면 x의 평균하고 x의 분산하고 구한 다음에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x 판때기를 만든다. 1, 5, 9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x의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3분의 1 더하기 5 더하기 9 5가 되네요. 어우 신기해. 이럴 때 짜릿해. 정수가 나오면 분수가 나오면 아 골치 아파. 자 제곱의 평균을 할 차례예요. 3분의 1, 25, 49 50 더하기 25 75 3으로 나눠 떨어지네. 25 나온다 그지? 아니야? 60 75 아 80 99 80 그래가지고 26 107 107 고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요거는 3분의 107에서 빼기 25입니다. 그러면 3분의 75를 빼는 거니까 25에다가 7을 더하면 32. 따라서 물음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요거를 일단 2로 나눈 값이 3분의 16이고 그 다음에 평균이 5니까 얘들 더해서 3분의 15, 35 오! 맞아! 좋았어. 이런 방식으로 밑에 문제도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대망의 문제 한 개를 풀고 여러분한테 숙제를 아니야 58번까지 숙제를 낼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다 안 했으니까 58번까지 숙제를 낼 것이고요. 여러분 각자 한두 개만 아니면 풀어보든지 아니면 오늘 배웠던 거 확인하는 시간 갖고 마칠게요.